가보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처음 얘기했던 게 집합이었죠, 그렇죠? 집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래서 집합은 중괄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원소를 나열해서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원소를 대표하는 표현을 써놓고 그 표현에 대한 설명을 이용해서 원소가 무엇이 되는지를 소개하는 조건제시법이라고 이런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 그 다음에 원소이다를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원소가 아니다를 나타내는 기호에 대해서 소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원소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요거고, 작은 놈, 큰 놈, 요 관계로 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분 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원판이랑 똑같아도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대한 표현을 쓰죠, 그렇죠? 집합이 유한 집합이라면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거는 보통 n 괄호 열고 집합 이렇게 쓰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부분 집합은 2에 4제곱해서 16개가 되는 것까지 소개를 했었죠. 그때 2시간 내내 뭘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딱 요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소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과 함께 누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은 거 이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부분 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모두 세어봤고, 그랬더니 2, 4, 8, 16, 32 이런 규칙성이 발견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6개를 썼었던 기억이 나죠? 16개를 쭉 썼었고요. 보시면 내가 이 1, 2, 4, 8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성할 때 이 부분 집합에는 원소 1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이 1, 2, 4, 8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1은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 때 1을 넣을 거야 말 거야, 1에 대한 대답의 개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1에 대한 대답의 개수가 두 가지, 2에 대한 대답의 개수가 몇 가지. 그치, 마찬가지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3에 대한 대답의 개수 두 가지일 거고 4에 대한 대답의 개수도 두 가지일 거죠. 이 네 가지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대답을 모두 맞춰야 부분집합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안 넣어, 넣어 하면 이게 될 거고, 넣어, 안 넣어, 넣어 하면 이게 될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모두 대답해야 부분집합을 하나를 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모든 가능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1에서 8까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 각각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곱해서 원소의 개수가 4개면 이게 4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워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원소의 수가 많아지면 더 세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1에 대한 대답의 개수가 몇 가지예요, 그러면? 그렇지,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라는 경우가 나올 거고요. 2에 대한 대답의 개수는, 그렇지, 2에는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대답의 개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3도 얘기가 없으니까 두 가지, 4도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8개의 분집이 되는 거죠. 세워볼까요? 하나, 둘, 옮겨. 포함하는 것에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것만 싹 빼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죠. 정확하게 8가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도 1, 2, 3, 4에 대해서 1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2에 대해서는 한 가지, 3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 가지, 4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8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포함하여라,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3은 포함, 4는 넣지 말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이 어딨어? 이렇게 해볼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죠? 뭐야 이게? 그럼 그냥 이렇게 가자. 귀여운 거. 언제 왔겠냐 이거? 저는 1, 2, 4, 8이었는데. 자, 3은 포함해야 되니까 대답의 개수가 두 가지, 한 가지가 될 것이고, 4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경우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들겠죠. 1과 2는 별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경우 수가 두 가지씩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될 거죠? 답이 4개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볼까요? 3은 있고 4는 없는 거, 3은 있고 4는 없는 거, 3은 있고 4는 없는 거,
3은 있고 4는 없는 거, 3은 있고 4는 없는 거. 네 가지 맞죠? 응.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응. 저거를 굳이 적어서 동그라미 치고 확인시켜 드린 이유는 실제로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이 네 가지가 어떤 거냐, 이 8가지가 어떤 거냐를 다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수만 쓰고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문제들도 나중에 어려운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상황이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그 모든 케이스를 적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매우 드물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확인을 시켜본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엄마야. 우리 95페이지 10-4번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원소로 갖는 거고요. x는 1보다 이상이고 11보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x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의 부분집합 중에서 10의 약수를 원소로 갖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작성했을 때 그러면 1에서 11 사이의 자연수면은 다 적기 만만하죠, 그렇죠? 응, 충분히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10의 약수는 우리가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1이랑 2랑 5랑 10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집합들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람이 4개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몇 가지로 줄어들까요? 한 가지로 줄어들 거예요. 나머지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 얘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 거예요? 그럼 2를 몇 번 곱하는 느낌? 1, 2, 3, 4, 5, 6, 7 7번 곱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7제곱은 하나, 둘, 셋, 100 28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거듭제곱수는 외워두시면 인생이 좀 편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학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늘 할 얘기도 많이 없는데 이번보다 할까? 이게 6제곱 하시면 64이고 7제곱 하시면 128이고 8제곱 하시면 256일 거고 9제곱 하시면 512일 거고 10제곱 하시면은 4자리가 넘어가면 1024가 될 거고요. 그렇죠? 보통 4자리가 되는 순간 내지는 4자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보통 숫자로 쓰게끔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10일 이제 4자리를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통 계산을 안 시키긴 하지. 4자리를 넘어가면 보통 계산을 안 시키고. 그래서 보통 뭐 2000. 근데 이게 번째가 좀 쉬우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 시키는 편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 해두시면 좀 괜찮다라는 얘기. 안 하고서 손해볼, 그러니까 몰라서 되게 불편하고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거를 기억해놔서 손해볼 거는 없어요. 계산은 빠르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이거 3의 6제곱 나왔다고 뭐 80일에다 9 곱하다가 세로선 틀려가지고 자빠지는 것보다 결론을 외워놓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곱들도 저는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이런 거 저는 중간중간에 조금 까먹는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보통 32의 제곱까지는 어느 정도 그 중에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세 자리고 얘는 네 자리거든요. 그래서 33의 제곱, 34의 제곱 이런 건 거의 안 시켜요. 그런 수가 제곱을 굳이 시키진 않지. 그냥 거의 거기부터는 심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너 이 정도는 너 이 정도는 계산시켜도 되잖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노선이 1000즈음이에요. 보통. 보통 이제 많이 못 알아보는 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은 (20의 제곱은) 당연히 4를 뭐를 지금 제곱수나 한 자릿수의 거듭제곱 또는 1000을 넘어가지 않는 제곱수들은 계산이나 또는 알아보는 게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풀다가 문제 풀다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못 알아봐가지고 근의 공식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루트 안에 0 나와. 그럼 근의 공식 막 계산 잘못했나 막 500번 돌려보고 이럴 거 아니야. 왜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정리되는 문제를 봤는데 저렇게 정리를 해놓고 근대 공식도 안 쓰고 그냥 문제가 들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뭐가 여기까지였지? 그래 128 빨리 좀 가야겠구나. 그 얘기가 여기까지였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96페이지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거기는 조금, 11 다시 몇 번들은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죠. 개수 자체를 주고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줘놓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추측하는 얘기고요. 12 다시 몇 번들은, 우리가 방금 했던 요러한 느낌을 부분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생소하게 던져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고요. 11-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중에서 4랑 6을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가 64개가 나온대요. 그렇죠? 4랑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4와 6에 대한 경우의 수는 반드시 포함이니까 한 가지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 몇 가지씩 되겠어? 두 가지씩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를 여기로 2였으면은 n 개가 될 건데, 그쵸? n 번 곱하는 게 될 건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2였으면은 이게 n제곱이 됐을 거지만, 그죠? 근데 두 개가 날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n-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오나요? 1부터 n까지는 n개인데 그 중에서 두 개만 1이고 나머지가 2니까 그걸 다 곱하면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64입니다. n-2가 6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n이 얼마인지 못 찾으면은 집에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번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12-3번 볼 건데 거기에 A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의 약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자연수상에서만 약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양의 약수인데 양의 약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로 써 있을 때 여기가 배수, 여기가 약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정수 3개를 갖다 놨을 때 이런 관계로 표현되는 정수 3개가 있으면 얘를 배수, 얘를 약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양수에서만 얘기할 때는 당연히 4의 약수면은 1, 4, 2, 2, 4, 1 밖에 안 되니까 세 가지요 라고 했을 때 약수를 배웠다가 이제 음의 정수 배우고 유리수 배우고 난리를 치면서 선생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도 되잖아요 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굳이 따지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본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배제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양수에서만 찾아내세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수의 정의를 이렇게 놨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 문제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개수를 구하는 얘기 자체가 저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집합 x는 상상하기에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원판 A랑만 같아도 당연히 될 거고요. 요 B랑 X랑 똑같아도 이 관계는 성립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소를 적당히 잘 조절하면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집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겠죠. 당연히 개수 아이디어는 경우의 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나열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부분집합 기호가 연달아 있으면 항상 모르는 애를 주어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X는 B의 무슨 집합이 되어야 돼? 부분집합이 되어야만 한다가 첫 번째겠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A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돼? 그럼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는 얘기는 X의 원소 중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1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고 2도 원소에 있어야 되고 5도 X의 원소에 있어야 되고 10도 X의 원소에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즉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근데 1이랑 2랑 5랑 10이 모두 X의 원소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를 밟기 편할 겁니다. 얘 부분집합. 근데 이거의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읽어주셔야 다음 단계가 편해질 거예요. 그럼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원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1, 2, 5, 10은 이것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만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12-4번에 등장한 이러한 그림은 이 그림이 등장하죠. 그렇죠? 밑에 보면은 이 그림은 이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A가 여기 3, 4만 긋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나타내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풍선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A가 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요 문제 너무 좋다. 100페이지 6-4번 한번 적어볼게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같으면 문제를 이렇게 해요. 주어진 문제랑 똑같은 거 뭐예요? 어차피 x를 2k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문제 없죠? k가 9 미만인 자연수 이렇게 돼 있고 그 k들을 2배 한 놈들 전부가 a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원소를 쭉 나열해 봅시다. k가 9가 정한 자연수는 1에서
8까지 있을 것이므로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K의 2배 들이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구인 자연수니까 K의 1에서 8까지의 자연수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K를 2배 한 놈들이 A의 원소라면 얘네들만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의 부분집합 중 가장 큰 원소가 1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을 할 때 가장 큰 원소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요것도 되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안 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2, 10, 12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 8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왜 안 돼요? 가장 큰 원소가 누구이기 때문에? 12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 보는 표현은 예시를 생각해서 일반화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시를 떠올려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확인해서, 아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10이라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딴 거는 어떻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으니 가장 큰 원소가 10이 되는 부분집합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걸 만족하기 위한 방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2가 들어있으면 가장 큰 원소가 10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례나 또는 다른 사례들을 생각해보면서 12랑 14랑 16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야지만 가장 큰 원소를 10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원소가 10이라면 10이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0은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얘네 셋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한 가지, 얘네는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한 가지씩이 되고 얘네만 각 몇 가지씩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씩의 경우를 받을 거니까 최종적인 답이 16개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큰 원소가 10이 된다는 의미는 10을 포함을 하면서 그것보다 큰 놈들은 포함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례를 확인해 보면서 따져야 확인해봐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할 때 되는 사례만 생각하면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사례와 되는 사례를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왜 되고 얘 되는 사례 안 되는 사례를 적어보고 얘는 왜 된다고 되는 사례와 안 되는 사례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되고 왜 안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앞으로 한번 가보죠. 98페이지 2-4번 보시면 이건 주의할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 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거 못 느끼면 큰일 납니다. 웃어야 돼요, 빨리. 자, 이거 이렇게 쓴 거 보고 누가 이렇게 써 하고 웃으셔야 돼요, 빨리. 자연수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정수라고 유리수라고 안 써놨기 때문에 이 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x는, 원소 x는 3.1도 되고요, 3.5도 되고요, 루트 7은 안 되는 거예요. 루트 26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됩니다. 5.9 이런 건 다 됩니다. 절대 이와 같이 결론 짓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점수병 걸리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3대 병이 있어요. 양수병, 정수병, 실수병. 이런 거 있으면 답을 이렇게 쓰고 답을 이렇게 써야 양수병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쓰는 정수병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런 소리예요. 선생님 그게 없는데요? 이러고 앉았어요. 여기서도 양수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나 이 3대 병을 조금이라도 주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소박한 바람이고요.
하죠. 문제 풀 시간 좀 많이 드리고 지금 풀어놔야 집 가서 1분이라도 걸리죠. 지금 좀 해보시고 저도 한 9시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